다양한 갑론을박이 있어 왔습니다. 아까도 제가 살짝 드린 말씀처럼 그때를 반추해봤을 때 이게 정말 승수가 얼마나 올라가느냐 네. 보고서마다 달라요. 제가 이제 틀릴 수 있습니다만 0.18 제가 본 게 기억이 네. 나고요. 0.4 본 게 기억이 납니다. 그러면 예를 들어 10만 원이 뿌려지면 4만 원 정도의 소비 증대 효과가 있었다. 이게 이제 높은 편이고 18,000원 있었다. 이게 예를 들면 낮은 편일 거예요 아마. 10만 원이 돌면서 전체 경제에서 예, 이제 끌어올린 효과가 이 네. 정도라는 거예요. 그럼 그게 낮냐 높으냐라는 거예요. 이 정도면 어마어마하다 이런 판단을 할 수 있는 거고 네. 그거 아니었으면 큰일 날 뻔했다 이렇게 판단할 여지가 있으니까 네. 한번 따져보면 되는 거고요. 또 하나는 이게 지역별로 예전에는 좀 초반에는 썼었어요. 뭐 경기도는 경기도만 네. 한번 한 적이 있고요. 맞아요. 이게 그러면 이 지역을 넘나들면서 어떤 식으로 파생 효과가 나왔는지 전국적으로 하는 게 좋은지 지자체별로 각각 하는 게 좋은지 한쪽이 한쪽을 끌어당기는 효과가 있는 건지 없는 건지 이런 거 네. 따져볼 만한 여지가 있는 거고요. 그러네요. 또 하나는 이 그때는 사실 코로나 이제 집합 금지 때 아니었습니까? 그래서 이걸 풀었어도 이 나중에 이 돈의 꼬리표를 쭉 쫓아가 보니까 특정 업종, 특정 지역, 특정 어떤 그 섹터에 돈이 몰렸어요. 그리고 오히려 골고루 효과가 퍼지지 않았어요. 이거 왜 이렇게 안 퍼진 거야?라고 했는데 반추하는 얘기를 들어보면 결국에는 그 돈을 쓰라고 풀어줘도 집합 제한이 네. 풀렸어도 네. 찝찝해서 그런데 많이 안 가는 경우가 많았죠. 아. 그러니까 오히려 온라인으로 더 많이 풀려서 아. 자영업자 쪽이 조금 덜 풀렸다 하는 데도 있고 자영업자 내에서도 식당 소매처럼 어려운 데가 조금 덜 풀리고 네. 오히려 집합이 아닌데 소비자가 많죠. 평소에 사고 싶었던 거 못 산 분들 있잖아요. 저도 솔직히 얘기하면 골프채 바꿨어요. 네. 지원금 받아서. 그쪽 사치제로 간다. 네, 사치제로 뭐 이 간 그쪽이 오히려 성과가 더 높았어요. 네. 이런 거를 그대로 우리가 받아 안아서 만약에 이제 민생지원 대책을 한다면 네. 이번에는 전국 집합 제한이 없죠. 그러면 캡을 어디로 씌울 건지 네. 또 기간을 얼마나 했을 때 빨리 쓰게 될 것인지 네. 그다음에 그동안 사실은 이 승수가 낮아진 것도 사실 이 망에 깔리는데 조금 필요했거든요. 근데 우리 각 지역마다 지금 지역화폐 다 해봤고요. 카드로 포인트 받아서 다 써봤기 때문에 망으로 들어가는 비용 별로 없어요. 승수 옛날보다 많이 높아졌을 거예요. 네. 이게 좀 전문적으로 얘기해야 될 부분이 얼마든지 많고요. 또 하나는 총액으로 기준으로 해서 우리가 민생지원 대책을 세우는 방법이 있어요. 그거 뭐냐? 지금 GDP가 잠재 성장을 비해서 얼마나 떨어졌다. 원래 우리가 2025년 목표 금액보다 또 얼마나 떨어졌다. 네. 그럼 그거를 끌어올릴 수 있는 만큼의 경제 승수를 낼 수 있는 금이 얼마냐 이렇게 해서 탑다운으로 설계하는 방식도 있고 거꾸로 이제 어느 정부가 됐든 대권을 잡을 거 아닙니까? 그러면 이제 각 지자체의 주요 사업을 끌어올릴 수 있잖아요. 예를 들어서 부울경 저 SOC 사업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. 거기 부울경 관련한 산업철도 뭐 그런 민원이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. 그다음에 예를 들어 본 겁니다. GTX도 A는 가고 있는데 B, C 중에서 뭐 하나 우선적으로 해보자 이런 얘기 할 수 있잖아요. 그렇죠. 어차피 해야 될 거. 네.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경쟁수 올리기 위한 지원 대책 중에서 이건 SOC로 가자. 그럴 수 있잖아요. 총액을 잡아놓고. 네. 그러니까 총액을 잡아놓고 탑 다운으로 가는 방식도 있고 이 사업 이 사업으로 끌어올렸을 때 이건 꼭 하자 이렇게 해놓고 그랬을 때 승수라든지 GDP 끌어올리는 방식을 놓고 이 정도면 조금 모자래. 그렇다면 나머지는 자영업에 그냥 풀어야 돼. 이렇게 해서 바텀업으로 올라오는 방식도 있잖아요. 이런 진짜 구체적으로 국가 경제를 살릴 수 있는 최적의 효율 방안이 뭔지 이렇게 논의해야죠.